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네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기가 통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비슷한 사기가 많고 네.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합니다. 이수근 기자, 심심찮게 들려오는 사기 수법인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사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파문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기도 통하지 않았겠죠. 좀 씁쓸한 마음부터 드는데요.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비밀 자금을 관리한다든지 또 지하 금괴를 싼 값에 넘기겠다든지 하는 사기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지하 비자금이 얽힌 사기 사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 남성 몇 명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한 남성은 무엇에 쫓기듯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가짜 금거래를 한다고 와서 좀 단속 좀 해달라는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건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5개. 급하게 자리를 떠났던 50대 남성 김모 씨는 얼마 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들이 만나기 얼마 전 대부업자 박모 씨는 금괴를 시중가의 절반에 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한 박 씨는 곧바로 판매자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된 자리에 나온 50대 남성 김모 씨는 금괴 5개를 박 씨의 눈앞에 보여주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1억 원에 넘기겠다 제안합니다. 5개를 내가 1억 원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걸 판매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300억 원을 가지고 오면은 300억 원의 금괴를 넘기겠다고. 하지만 거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자 박 씨와 함께 온 감정사가 금괴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이제 그 금괴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수상하다, 가짜 같다,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양측의 다툼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가짜 금괴가 거래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김 씨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다 실제로 금괴를 발견하는데요. 경찰관이 도착을 하니까 미처 그 차를 못 뺀 거죠. 렌트카라 저희들이 그 범죄에 이용된 차량이었고 그 안에 보니까 골드바가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차량을 저희들이 압수를 했어요. 압수를 해서 견인을 해서 경찰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경찰은 이 금괴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위해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금괴는 순도 99.99%의 진짜 금괴였습니다. 김 씨가 렌터카에 허술하게 실어놓은 금괴. 대체 이 금괴는 어디서 난 걸까? 금괴 출처를 알기 위해선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사업가인 이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알게 됩니다. 김 씨는 자신이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교육받고 왔다. 한국하고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큰 조직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 자기 못 건드린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김 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깍듯한 행동과 옆에서 들리는 전화통화 내용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잡이 역할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서 청와대에서 전화 왔습니다. 아니면 무슨 국장이 전화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비자금이라 그러면서 통장도 보여주고요. 통장에 이제 그 당시에 6천억 정도로 찍혀 있더라고요.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한 걸까? 김 씨는 조금씩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직 대통령의 금괴가 있는데 이걸 처분하려면 구매자에게 보여줄 이른바 샘플 금괴가 필요하다며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큰 보상을 하겠다 유혹했다고 합니다. 금으로 5개를 맞춰서 갖고 오면 투자한 돈의 10배를 주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그 계좌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다가 1,000만 원짜리 돈을 넣어주겠다. 제가 그때는 어리석어가지고 해서 줬고요. 금 몫도 하고 한 1억 가까운 돈 현금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금과 돈을 손에 넣게 된 김 씨는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다 결국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다시 시간을 맨 처음 그 호텔로 되돌립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김 씨. 그 김 씨가 지금
금괴를 들고 대부업자를 만나러 나타난 겁니다. 김 씨가 들고 온 금괴는 5년 전 피해자 이 씨에게서 가로챘던 그 금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괴를 이용해서 이러한 금괴가 나한테 1,700억 원 상당의 금괴가 있다. 이 금괴를 시세보다 싸게 판매를 하겠다고. 하지만 김 씨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들고 간 금괴가 가짜 금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 경찰에 결국 벌미를 잡히고 만 겁니다. 일단은 황당했고요. 창피하기도 했죠.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한심스럽더라고요. 대통령 비자금에 얽힌 사기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전직 대통령의 지하 금괴 1톤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예금 잔고 증명서나 금괴 사진 같은 것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를 매입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역시 지난달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는 자신이 전직 대통령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50대 여성에게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체조차 불분명한 지하 비자금을 내세운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실제로 국민들이 봤어요. 수천억에 대한 비자금의 존재를 누구나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지하 자금에 대한 확실한 정의 실현이 못한 한국 사회의 불행한 현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적이라고 봅니다.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칭 사기.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씁쓸한 자화상일런지도 모릅니다.